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청명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당식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의 당식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3b 플러스 3x 우리가 구해야 될 게 x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서 x는 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3b 이렇게 정리되는 식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a라는 식은 뭐 그대로 돼 있는 식이니까 마이너스 a라는 식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a라는 식은 2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 처리 되겠고, 자, 마이너스 3b 빼기가 좀 불편하면 마이너스 3b를 이렇게 처음부터 구하면 되죠. 3배 해서 그러면 3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3배 해주니까 3xy가 되겠고, 마이너스 6y 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식을 합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x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고, 와, 중간 부분은 좀 이 부분은 좀 사라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4번에 바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풀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먼저 깔끔하게 처리한 다음에 식 대입해서 풀이한다. 이 정도만 알면, 자, 식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동류항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풀이할 수 있으라고 좀 믿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x값, y값이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식을 계산해 달라. 자,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파트들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y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우리가 좀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하고 y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자, 뒤에 거부터 쓸까요? x에다가 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에다가는 y 플러스 이렇게 처리된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xy 되겠고, 2배의 x 플러스 y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이제 x 제곱이 나오고 y 제곱도 나오고 둘을 좀 이렇게 묶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배의 x 플러스 y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곱셈 공식과 관련있으니까 우리가 x 플러스 y 값을, 그럼 맨 처음 식에서 이제 두 식의 값을 더하기 해서 8, 그 다음에 x, y 값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합차 공식 형태니까 16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4,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곳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곳이 이제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곳이 8이니까 16이 되겠고, 그 다음 또 4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x, 이건 한 번 더 고쳐야 되겠는데,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됐습니까? 자, 이것은 미리 대입하죠.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나중에 약분이 될 텐데, 그냥 계산하죠.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64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 여기 처리되겠고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산해서 8이니까 24분의 이제 72가 되는 거니까, 이 계산을 좀 제가 너무 불편하게 했나요? 자, 중간에 약분을 좀 처리해도 되는데, 간단한 계산이니까, 자, 큰 흐름 틀에서는 이제 곱셈 공식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제대로 잘 점검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 방에 다 썼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y, xy 두 개의 값으로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냥 x값, y값을 대입하는 이들은 좀 오히려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자,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건가요? i 제곱이요? i 제곱은 이거 당연히 얼마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소수의 거의 정형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다. 기억은 무조건 맞았습니다. 자, 기억이 빠져있는 5번 안 되겠군요. 자, 파이라는 것은 실수죠. 니은 들어가면 이건 틀렸습니다. 자, 켤레복소수는 허수 앞의, 디귿 문제 풀 때 7 플러스 i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7 마이너스 i가 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또 틀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리을 부분은, 자, 허수 부분은 당연히 i 앞의 부분이 허수 부분이죠. 허수 부분은 5다라는 리을이 또 맞는 내용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미음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미음 부분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를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값을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부터 잘못됐네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맞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복소수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항목들을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식을 뭐 원래는 이게 3 플러스 5와 이런 식 써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순서 바꿔 써놓고 이제 허수 부분 이거 뭐 실수하라고 뭐 이런 내는 이런 표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잘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K값에 관계없이 는 0이다. 이런 부분은 바로 뭐죠? 항등식이죠. 항등식. 그것도 어느 문자에 대해서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정리가 잘 돼 있느냐? 정리가 좀 전혀 안 돼 있는. 자,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이제 K의 문자를 중심으로 내림차순으로 혹은 오름차순으로 정리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전개를 해가면서 K 들어가 있는 부분들 딱 고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x 그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K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전개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하면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 쭉 했을 때 항등식이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K 들어가 있는 부분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부분들이 각각 영지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이 형식을 끌겠나?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이꼴 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립방 정식을 좀 열심히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성상 성립할 때 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우식인으로 2배 해서 더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4x에 5x가 처리됐고 2배 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 값이 2 이렇게 되겠고 x 값이 2가 나오면 y 값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2를 대입해 주니까 4에다가 3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성립할 때 자, x 마이너스 y 값을 구해달라. 이 값을 좀 빼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처리해서 뭐 가볍게 됐는데 뭐 이거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상수 AB에 대해서 XY? 이거 상수 XY에 대해서 X 마이너스 Y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자, 아까 좀 오타 성향이 조금 있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어서 5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에 해당하는 숫자들 등등등 썼고요. 저 요거를 0 만드는 숫자 A도 참 잘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대로 내려서 1 썼고 잘했군요. 자, 곱하기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라는 것은 금방 마이너스 이런 걸 알겠군요.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2 알았고 계산하니까 0이고 곱하기도 0이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플러스 2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이 두 개를 또 더하기 하니까 얼마죠? 7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A 값하고 B 값을 다 알아서 나중에 A, B를 곱하기 하라. 마이너스 14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니까 하하, 조립제법을 할 줄만 알면 풀이하는데 뭐 거의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군요. 이해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의 개수들 잘 썼고 이걸 0 만드는 숫자를 이곳에 쓴다. 이 항목만 정확하게 잘 지켜가면 무리 없이 계산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오후 길게 나와 있는데 복소수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막 켤레복소수인 걸 알고요. 자, 그러니까 켤레복소수니까 자, i 앞에 부호를 싹 바꿔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유리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유리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세제곱은 좀 써놓으면 되겠고 유리화 과정 따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1-i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형태가 되겠고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소구가 되고 중간에 2i 2분해서 약분하니까 이게 이제 i가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디귿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81이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루트 안에 있는 것은 49i 이렇게 고치면 되고 25i 이렇게 고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을 1차로 가볍게 좀 처리해줬고 자, 이 계산 결과 좀 들어가야 되는데 1-4에는 좀 처리해주면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i 세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i 처리해주면 되겠고 와우, 이 부분은 9로 풀리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고 7 풀리고 5 풀리고 되겠습니까? 계산을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i가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i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계산하면 10인데 여기가 35가 되나요?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i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번에 이런 값이 있네요. 되죠. 자, 그래도 뭐 복소수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항목을 좀 골고루 좀 질문 던진 것 같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 구해가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분모의 유리화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1 플러스 i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하기 한 건데, 이 부분 이제 제곱 형태를 제가 써드렸고, 이런 부분 계산할 때 이 부분이 합차 공식에서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가 되는 거, 이 부분을 좀 빨리빨리 하는 이 부분도 연습되어 있어라 그런 항목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이렇게 고쳐서 계산하면 되니까 착각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1은 i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라는, 보니까 복소수 연산에서 알아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이지만 좀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골고루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문제는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소수 연산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빨리빨리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오호, 실근, 중근, 허근, 그러니까 판별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 부분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는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형태가 보게 되겠고, 뭐 이건 뭐 간단하게 허근 되겠고, 뭐 중근 이런 형태. 자, 근분류, 이건 판별식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판별식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짝수가 되어 있으니까 4를 미리 이제 나누게 하게 되게 되면, 자,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 이런 게 되니까, 와, 이 부분이 뭐가 되죠? k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식이 좀 이렇게 간단한가요? 이 부분 이게 0보다 어떻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k제곱은 지워질 거니까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k값은 이항시키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이 부분보다 작다 해서 k값의 범위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러니까 뭐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아주 그냥 간단한 이론, 2차 방정식이 허근, 뭐 중학교 때부터 우리 공부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근분류는 판별식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둘 합쳐서 실근 이런 표현도 좀 메모를 좀 한번 해둬야 되겠네요.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뭐 철저하게 학습되어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함께 살펴봐야 될 문항은 8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때 계산해달라. 자, 곱셈 공식에 활용에 해당하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나와있고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학습되어 있느냐 되겠습니까? 자, 물론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니까 계산해서 이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 부분은 뭐 물론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해 보니까 8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2니까 계산해서 6이 되겠고, 이게 또 계산하면 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정답은 14에 15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가벼운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세제곱 정도가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변형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이 부분도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이 정도는 뭐 잘 할 수 있으라 믿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이런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곱셈 공식 활용 좀 더 확인도 하고 문제 풀이에 대한 자신감도 가져야 되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1 플러스 2i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AB 값을 구해달라. AB는 실수다. 오, 실수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x에서 근을 구할 때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i가 나올다는 부분들은 이 루트한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근은 요 부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1 플러스 2i가 근이 된다는 얘기는 1 마이너스 2i도 자동으로 근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짝을 이루는 근, 그래서 이제 켤레근이다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문제는 이 켤레근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플러스 2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2i도 자동으로 근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두 근의 합,
열심히 둘을 합하면 2가 되겠고 근거 계수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a가 되겠고 둘의 곱 열심히 곱하면 1 더하기 4에서 처리해서 5가 되겠고 두근의 곱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b 해서 a, b 값은 이제 이렇게 가볍게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곱하기 하라. 뭐 곱하기 하면 뭐 숫자만 좀 살짝 커져서 10을 답하면 되는 거니까 풀이에는 좀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켈렉은 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2차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3차식 인수분해하고 나머지 나온 2차에서도 나오는 조금 이제 출제 빈도가 좀 제법 높은 거니까 자, 맨 처음 이 부분 설명드린 부분 자, i가 나온다는 것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됐을 때 i가 나오는 거니까 그 루트 들어간 부분 앞에 부호가 달라지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이제 켈레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켈레근이라는 사실을 알 때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가장 수월하겠고요. 좀 여차하면 이런 풀이도 있는데 x-1 플러스 2i 이렇게 됐을 때 x-1은 이꼴 2i가 되겠고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중요한 풀이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켈레근에서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이 방법을 권장하는 거니까 권장 사항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점 2,4를 지나는 2차 함수 이 최대값이 7일 때 a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2차 함수 근데 최대값이 7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죠? 호호. 그렇다면 꼭지점의 x좌표는 원래 규칙성으로는 이게 이제 규칙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인데 문제 좀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을 대입해주면 이제 최대값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1을 대입해주면 a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고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이 결과가 7이다 이렇게 좀 되겠군요. 자 그 다음 2,4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좀 대입해야 되겠죠? 대입해야 되니까 4a 또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니까 와 이게 b인데 이 결과가 4다. b 값이 이제 4로 좀 결정이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b 값이 4라면 4를 지금 대입해 주는 거니까 a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됐습니까? 자 a 값을 또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참수의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성질 형태 좀 질문 던지는 뭐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입해서 나오는 이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참수가 최대다. 그래프 모양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이면은 뭐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니까 위로 볼록인 모양이고 꼭지점 x좌표 저 마이너스 2분의 b 이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굳이 정리 안 해도 가볍게 좀 처리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좀 처리해주면 쉽게 풀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것도 역시 또 항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등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어진 식의 계수들에 대하여 와 13579 형태 모두 다 구해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들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구해갈 수 있는지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군요. 자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해주면 계산 결과 1 2, 1, 마이너스 2 되니까 1이 되는 건가요? 그럼 1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오른쪽 모양이 관심이 많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1, A2, X에다가 이제 전부 다 1이 들어간 거니까 X항이 좀 사라지면서 이렇게 처리해서 A9, A10 이렇게 처리되는 항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에다가 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겁니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또 처리되는 거니까 사라지고 또 1이 되는데요. 1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제부터 써지는 항이 중요하죠. a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1이 되겠고 8제곱이니까 플러스 a2가 되겠고 그 다음에 7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쭉 이제 가겠고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여기가 x니까 마이너스 a9 플러스 a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식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항목. 이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주면 되나요? A1 살아남고 A2를 사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주어진 식을 뭐 해주면 되죠? 빼주면 되죠? 좌변은 0이 되겠고 우변은 2배가 됩니다. A1, A3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A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 만약에 합을 했다면은 반대로 이제 A2, A4 이런 식으로 그냥 짝수 형태가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되는데, 자, 뭐 D로 나누게 하더라도 계산 결과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은 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항등식 관련 문제에서 계수와 관련된 문제 풀이할 때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플러스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관계식 만들어 놓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차를 통했는데 차 그 다음에 합 이렇게 하게 되면 다양한 식 형태 이렇게 1 대입해주면 계수의 총합, 계수들이 다 써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 바뀌는 거. 차를 구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주어진 식에 따라서는 달라지는데, 차를 구하게 되면 그다음에 합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차를 구했으면 이게 A2, A4 이렇게 짝수 형태들이 나올 거거든요. 홀수 형태, 짝수 형태들 주어진 식을 보고 그때 맞춰서 좀 처리해주면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니까, 자, 기본 원리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이렇게 또 응용된 문제에도 풀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다항식 A를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다, 그런 얘기네요. 자, 나머지 정리는 잘 모르면은 식을 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2차로 나는 부분은 대신 이렇게 좀 인수분해하는 이런 센스만 필요하면 되겠죠. x 이렇게 된 부분 이제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이제 어떤 정보가 얻어지는 거죠? 이곳을 0되게 하는 적절한 숫자를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a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4, 이런 두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다시 이런 식을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나눴다 그러면 새로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정보는 위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곳에서 새로운 정보 하나를 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보들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자, 이때 무엇을 푸는 건가?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ax를 나눠주는 식이 이렇게 됐다면 x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qx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을 좀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오호, 근데 a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고, 그 다음 이제 1 대입에 대한 정보 필요하죠.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처리가 되겠고 중간은 0이고, 자, 1 대입 여기 4라고 돼 있죠. 4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군요. 자, 아래 소위로 빼면 되겠습니다. 4a는 4 처리됐으니까 a 값은 1이 되겠고, a가 1이면 b 값은 3 이렇게 처리돼서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ax 플러스 b가 나머지인데 나머지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원리 각 학교별로 이제 약간 레벨 차이들을 내면서 문제를 내는데, 자,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잘 모르면 가장 기본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여기 좀 약간 차이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쓴 거지 뭐 이렇게 중요한 항목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 것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됐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됐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수식이 좀 익숙해지면 좀 원리 자체가 나머지 몫을 포함한 이 부분을 이제 0되게 하는,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적잖은 숫자를 집어넣을 때 이걸 0되게 하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해서 이제 정보들을 얻어내는 건데, 자, 원래 이제 이렇게 써가는 건데 이 부분이 익숙해지면 이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그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썼으면 좋겠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좀 편리하면 이제 이렇게 두 개씩만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풀식만 딱 써서 그럼 이제 정보들을 좀 딱 취합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탁탁 적용해주면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풀이가 진행 가능하겠죠.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잘 모르면 기본 형태를 쓰고 그곳에서 나누는 부분 0 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정보 얻고, 자, 이 절차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을 잘 지켜가는 부분들을 일단 해결해가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 둘씩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청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7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두 자리 자연수로 나눠 떨어질 때, 자, n의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7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물어봤다. 그러면 1의 6제곱인 거고, 이건 뭐 곱셈공식 물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7의 세제곱 플러스 1, 7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7 플러스 1에다가 7제곱 마이너스 7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7 마이너스 1에다가 그럼 이번엔 또 7제곱 플러스 7 플러스 1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계산하면 8이 되겠고 이건 계산하면은 6이 되겠고 요건 또 계산하면 또 얼마가 되나요? 49에서 50이고 그러면은 자 49, 50 되는데 50에서 7을 빼니까 43이 되는 거죠. 됐고 49, 50 그러면 또 5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눠 떨어진다. 4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건 보였고요. 됐습니까? 자, 57인데 57은 또 이게 10이니까 이게 또 3 곱하기가 되네요. 3 곱하기 3, 1, 3, 3, 9, 27. 그러니까 19도 있고요. 됐습니까? 19가 있다면 여기가 8, 6의 인수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2배 돼 있는 여기 짝수가 있으니까 38도 있고요. 됐습니까? 43이었는데 86은 또 이것도 다시 2배 되는 거니까 86도 존재합니다. 17이라는 인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17이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형태를 아주 교묘하게 잘 낸 거군요. 자, 인수분해에서 좀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숫자 찾기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우선적으로는 곱셈공식 형태에서 이게 이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a 플러스 a 세제곱 더하기 그 6제곱이군요. 6제곱. 아이 진짜 a 세제곱 b 세제곱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모양을 좀 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제곱 형태라서 이게 이제 a 플러스 b 이 부분에 이제 이쪽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형태를 써놨고 그다음에 여기 a 마이너스 b에 자 이쪽 이제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런 형태를 쓴 거니까 됐습니까? 자 플러스 자 이렇게 곱셈공식 형태에서 이제 6제곱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냐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곱셈공식 변형 부분 활용 부분에 대한 변형식들이니까 연습을 좀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px를 이렇게 나눈 나머지도 좀 헷갈리게 써있나요? 자 그럴 때는 기본을 또 다시 지켜서 px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x-2 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남겨놨을까요? 정확하게는 이제 px를 이렇게 해주면 이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와우 몫을 안 썼네. 몫을 qx 그럼 마이너스 x 이항시켜서 플러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친절을 베푸면 p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긴 0이고 2를 대입해 주니까 와 감사합니다.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여기 0 되는 숫자 집어넣은 거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3입니다. 사실은 이런 두 개의 정보를 얻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정보 얻는 부분들 조금 까탈스럽게 낸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요 새로운 식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좀 쓰는 게 좋겠습니다. px 플러스 1 이렇게 된 새로운 식인데 이 부분을 자 이거로 나눴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쓸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되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몫이 생기겠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ax 플러스 b 해서 나머지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는 자 이곳이 되니까 뭐 새로운 거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고 일단 원리 지키기를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할까요? 1 대입부터 진행할까요? 1 대입하게 되면 2배의 p2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0이고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잘 살펴보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이꼴 0입니다. 이런 관계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은 이곳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자, 또 잘 살펴보니까 값이 3이라고 줘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부호로 바꿀까요? 2a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연립이니까요. 3에 있는 3 이렇게 돼서 a 값은 1이 되겠고 그럼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나머지를 구해갈 수 있겠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로 나머지를 구해갈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중간에 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앞쪽에서도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어서 그 형태들이랑 좀 이렇게 이제 곧바로 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좀 변형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되겠죠?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기본 원리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몫을 써야 되는데 써서 조금 더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 이양시켜서 좀 더 깔끔하게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 부분 인수분해 되는 부분이 보이면 곧바로 이제 대입들을 이제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정보를 좀 얻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수 없이 잘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렇게 색다른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색다른 거 나왔을 때는 진짜로 이렇게 철저하게 기본 형태의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기본 형태의 식 쓰고 기본 원리 지켜서 그 숫자들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살짝씩이 좀 바뀌어져 있으니까 실수 없이 정확하게만 대입하면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조금 변형된 문제 나왔을 때 쫄아가지고 못 푼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고 정확하게 기본 원리 형태식 써가는 훈련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자, 2차 함수가 x축과 그래프가 실수 k값에 x축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x축 그러면 이제 y값의 0이니까 이런 부분 나오게 되면 일단은 자, 이론 정도 좀 다시 한번 조금 좀 메모를 하게 되면 2차 함수하고 뭐 x축 사이 관계 혹은 뭐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x축일 때는 이제 뭐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고 직선할 때는 yy 갖다 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한 곳에 몰아서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항상 다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이론하고 이제 이런 함수 이론하고 이제 서로 이제 공유를 해가면서 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도 y에 해당하는 이 fx 값이 이제 x축에 접하는 거니까 0이거든요. 그럼 x 제곱 2배의 a-4k의 x 더하기 16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b. 와우. 이게 이제 는 0 해주면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접한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이곳에서 중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거의 모든 학교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니까 대신 이제 출제하는 방법은 조금 다양합니다. 학교마다. 지금처럼 이제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부 학교는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대신 문장 사이에 뭘 끼워넣는 문제 형태, k값에 관계없이 요 부분을 이제 집어넣는 형태. 자, 그리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 앞쪽에서 문제를 보니까 뭐 k값에 관계없이니까 뭐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뭐 이렇게 풀이. 뭐 처음부터 뭐 k에 대해서 뭐 정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2차 함수를 열심히 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나올 때도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봐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 이론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판별식을 해야 되겠죠. 짝수 공식 형태도 딱 써서 정리를 지금 a-4k의 제곱 빼기 16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b 이렇게 좀 써야 되겠죠. 는 0. 그래서 이제 나온 이 식을 정리할 때 이제는 이제 판별식을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의미는 좀 사라졌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식, 이제 새로운 식에 대해서는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아무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뭐죠? K값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니까, 아하, 그리고 는 0이니까 이제부터 여기를 K에 대한 항등식을 좀 살펴봐라. 이런 형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이제부터 K로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6K 제곱은 소거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렇게 딱 지우면 되겠고, 전기할 때 2배의 마이너스 8AK 돼 있고, 근데 여기 전기할 때 4니까 4에서 K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K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정리할 때 A 제곱이 생기겠고, 짠짠 해서 마이너스 2B 해서 결과 0. 됐습니까? 자, 무엇을 정리할지를 아니까 그에 맞춰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좀 편리하게 정리되는 거겠고, 항등식이니까 는 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은 8분의 4니까 2분의 1 되겠고, 대입해 주니까 2B는 4분의 1에서 B 값은 또 그럼 얼마죠? 8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A 값, B 값이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분의 B를 구해달라고요? 여기를 또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달라고요? 오호, 그럼 8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4분의 1 이렇게 풀어가는 거 되셨죠? 자, 이제 어떤 문제 형식인지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하고 뭐 x축 혹은 직선 이런 관계가 될 텐데 정리하면 2차 방정식 모양 형태가 돼서 나중에 이제 문제 이제 해석 부분만 이제 서로 공유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문제에서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나와서 혹시 항등식입니까? 이런 얘기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
맨 처음에 2차 함수가 접한다라는 기본 이런 틀을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 중근 갖는 틀을 풀어서 갔을 때 이 나온 식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항등식으로 해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 어떻게 풀어가야지 부분하고 문제에 주어진 정보하고 결합시켜서 결정해가는 과정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다항식 px가 3차식, 3차식으로 아예 주어져 있습니다. 이 px-3을 나눠 떨어지고 이런 식은 또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 자, 근데 위쪽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px-3이라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로 나눠 떨어진다. 몫을 이렇게 좀 쓰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대표의 숫자가 좀 잘 안 보이는 거니까 요걸 기준식으로 해서 좀 식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즉 px라는 것은 x제곱 더하기 빼기 3x 플러스 5. 자, 이제 몫이 원래 이제 3차식이었으니까 1차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항시켜서 플러스 3 해서 자, px는 이렇게 생겼다. 네, 틀을 좀 정해놓고 풀을 좀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주어진 정보는요. 식을 쓰게 되면 이제 대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q 프라임 x 이렇게 줄까요? 자, 지금 같은 식은 이제 문제에서 좀 대입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p에다가 2를 대입한 결과 그럼 뭐 우변은 당연히 0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 우변은 당연히 0 되니까 결과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플러스 6 되는 거니까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p1 플러스 6은 이꼴 제로, p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제로니까 이렇게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이 정보를 이제 위쪽에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1 대입한 6에다가 3을 빼는 거니까 3a 더하기 b 처리되겠고 더하기 3까지 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 6이다.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9니까 a 플러스 b는 이꼴 마이너스 3이다.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겠고 플러스 3 4에다가 그럼 9가 되는데요. 9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처리해주고 더하기 3 역시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식이면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ab 값을 구해주는 것 같습니다. 빼기를 해주면요 2a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b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식을 좀 다시 한번 써볼까요? px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ax 플러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고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그런 식. 자, 이 식은 이제 전개해주면 문제의 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 마이너스 x 세제곱 되겠고 됐습니까? 제곱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됐으니까 플러스 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차 항들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또 플러스 x가 되겠고 상수항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와, 마지막에 또 전개까지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또 어떻게 되는가요? 상수항이 좀 7이었 마이너스 7이었죠? 맞불 뿔 마치 3번이 제 답이 되는 거네요. 3번에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이제 어떤 걸 좀 기준식으로 해서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센스에 해당하는 건데 주어진 정보들은 뭐 이렇게 뭐 2가지 정도로 메모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대입해 주는 숫자를 좀 찾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px를 이쪽을 기준으로 좀 만들어 놓고 이곳에 이제 ab를 찾아서 px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두 번째 식은 이곳에 이제 대입해 줄 숫자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정보 얻기로 좀 써먹은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학습을 진행해서 생계들 좀 뭐 감각이랄까 뭐 이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 원리 거듭 다른 문제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인 식을 써놓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 대입했을 때 몫을 포함하는 부분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걸 이제 0만 들어가는 그런 적정한 숫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풀이를 좀 하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에서 만나는 점
그렇죠. 마이너스 a를 해서 만나는 점 ab라고 주어져 있고 a 해서 만나는 점. 자, 근데 이제 이 이차함수를 보게 되니까 일차항들이 없어서 다 이제 x,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좌표들도 대칭 구조 모양은 이쁘게 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됐네요. 둘레의 길이. 자, 이런 문제가 되면 뭐 하면 되죠? 뭐 좌표 하나만 좀 잘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 플러스 쪽을 좀 이용해서 좀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 자체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좌표가 a가 되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 가로 간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a가 되거든요. 아래도 있으니까 둘레의 길이 해주면 4a 처리해주면 가로 길이는 끝났고 세로 길이는요. 요거 이때 이제 함수 값이 되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값에서 아래 값을 빼면 되는 거니까 하하 그런 값이고 근데 좀 몇 개가 있죠. 또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배에 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4를 바꿔 쓰면 되죠. 그럼 2a 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세로의 길이 2배 해서 전체에서 이제 둘레의 길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오이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6 a 제곱이 처리되겠고 이곳에 그러면 또 4a 그대로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되겠습니까? 27에 54 이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고차가 음수인 2차식이 얻어져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고 최대가 될 때는 꼭지점 A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규칙을 좀 적용해 가는 거니까 12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A 값이 3분의 1에서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최대 값을 구하는 겁니까? 최대 1대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아하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 값 구해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제 넓이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넓이 부분은 가로 길이는 2a가 되는 거죠. 그러면 2a 곱하기 세로 길이는 요게 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으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되면 세로 길이가 됐으면 가로 세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계산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a 값은 이렇게 좀 대입을 해야 되겠죠. 해서 3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됐습니까? 9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27 마이너스 3분의 1. 와 그럼 이게 또 얼마죠? 3분의 이게 3을 곱하니까 81에서 1을 빼니까 80이 되겠고 그러면 이거하고 곱하게 되니까 9분의 80에 2를 곱하니까 2, 80, 160이 되는 건가요? 와, 뭐 숫자가 이렇습니까? 9분의 160. 이 계산이 있죠.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도형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 식 세워가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뭐 특히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좌표를 이미 좌표를 이렇게 A 컴마에서 좌표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좌표도 뭐 A 컴마 얼마 이렇게 좌표를 놓으면 그런 모양이고 지금 모양 보니까 뭐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돼서 뭐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 이런 길이가 위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처리 세로 길이 역시 좌우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2배 해가지고 좌표 차이에 의해서 이게 계산하는 부분 그냥 어렵지 않은 부분들인데 자꾸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못 풀어요 이런 일들이 막 생겨가는 거니까 자꾸 좀 이렇게 식 만들어가는 과정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 그래프의 점을 이렇게 좌표 표시하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셔가지고 그 부분들 조금만 좀 처리해서 식 정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럼 특별한 항목을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꼭지점 잡음으로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됐을 때 역시 아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 부분들이 얻어졌으니까 이제 이곳에다 대입하라. 문제 최대값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값 구하라고 했었으면 이곳에 대입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식을 세워가는 이런 과정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 뭐 좌표 표시해가는 그런 부분들 단순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쉬운 거부터 좀 몇 개 연습해가지고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A, B가 정수이고 N이 72i 자연수일 때 주어진 식 중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 근 형태로 따져보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n은 이꼴 0 이거의 근이 a b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근거계 수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배운 이론들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더하기를 해주니까 a 더하기 b 빼기 1 해준 결과가 이게 0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다 라는 관계가 하나 얻어져야 되겠고, 중간은 뭐 문자가 있는 거니까 뭐 별 권장사항이 안 되겠고, 그럼 세 개를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처리된 것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처리되니까 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b는 마이너스 n이다. 이런 뭐 관계 두 개씩을 얻어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인데, 와 이게 좀 어려운 거군요. 문자가 a, b, n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데 관계식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찾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a, b가 정수 이렇게 돼 있고 72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규칙에 만족하는 수를 좀 찾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어려운 점이 되겠네요. 하지만 뭐 찾아가면 되겠죠. 뭐 더하기해서 이렇게 되려면 a, b 숫자를 좀 찾아가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n이,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n이니까 한쪽에 0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쪽에 얼마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숫자는 좀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쪽에서 마이너스 1 처리해주게 되면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그러면 플러스 1 되겠고, 중간에 하나 0, 1 해줬으면 되는데 0, 1은 미리 자연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곱하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는 자연스럽게 되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겠죠? n은 70자연수. 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 3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되겠고, 이거 언제까지 가죠? 7, 8 하면 56이죠? 마이너스 56 되겠고, 8, 9 이렇게 되면 72가 되는 거니까 n 70이니까 여기도 안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숫자, 이쪽에 마이너스 빼고 나머지 숫자가 n에 해당하는 거니까 70 이하라고 했으니까 56까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앞에 숫자 기준으로 따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부터 따져가서 이제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7까지 되는 거니까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7개가 답이 되겠다.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조금 새로운 문제 형태처럼 되어 있는 부분하고 뒤에 가서 찾아야 될 부분들이 당황스럽지만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주어진 시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라는 얘기는 방정식 생각하면 이게 이제 근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능령 쓰는 거니까.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 과정, 이거가 이제 얼마나 학습이 됐냐 되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찾기를 해서 답을 좀 개수를 좀 밝혀야 된다는 사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일이 좀 숫자를 쓰는 건데 0, 1 이런 것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0 되기 때문에 n인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에서부터 찾아가는 이런 부분 됐습니까? 이 숫자를 가져가면 이쪽도 가져가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더하기해서 1이 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부분,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이것도 이제 좀 한두 번 연습한다면 뭐 이렇게 이런 찾기 정도가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좀 이런 문제 유형을 다음에 풀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9번입니다. 이참수 fx의 최대값을 gm이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자, 그럼 최대값을 구하면서 차근차근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이 fx는 최고차가 음인 거니까 위로 블록인 이참수 fx를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규칙으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규칙 적용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값을 이제 대입하면 최대값이 되겠죠? 이 값 나온 것을 우리가 최대값 gm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m을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m 대입하면 마이너스 m 제곱, 그 다음 뭐가 되죠? 플러스 2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5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5. 자, 이런 gm에 대해서 뭔가를 풀어달라. 자, 그랬을 때 모든 m에 대해서 g라는 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역시 또 이것도 그래프를 또 그려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것이 이제 gm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m 값이 어디에서, 역시 또 이런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대칭인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어진 이 식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m 마이너스 m 집어넣은 이 결과, 즉 마이너스 여기 좌표에서부터 이만큼 똑같이 떨어진 이 좌표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겠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대칭 성질을 물어보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즉 3에 마이너스 3에 대해 대칭이냐, 당연히 대칭인 것이 보여져 있죠. 조금 더 그럴싸한 표현을 쓰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가 표현되면 이게 이제 x는 a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런 형태의 함수 표현이니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들 학습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gm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지 이거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니까 9 마이너스 18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m의 값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될 때 그래프와 a가 교점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조금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m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라고 했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 0까지 이쪽 어딘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래프에 이만큼을 쓰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곳이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선을 좀 그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교점이 한 개가 되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하나가 되는데 중간에 이런데 그게 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더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그려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현재 스코어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게 되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랑 이게 대칭 구조가 되는 이 부분은 그러면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중간에 자, 여기서 마이너스 1, 0 이쪽에 이제 0까지 이렇게 풀어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0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자,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0을 대입해주면 여길 때 이 함수값은 여기가 이제 5가 나오는 거겠고 됐습니까? 자, 이 함수값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도 좀 대입을 해보죠. 뭐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4에다가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오호, 그러니까 이 결과가 마이너스 3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결과가 마이너스 4였고 이해됐죠? 자, 하나가 될 때는 그럼 이때도 하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일 때 A값 됐고, 마이너스 3은 여기까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그럴 때 이제 하나씩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3, 4, 5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값들이 나와 가는데 이런 값들을 이제 모두 정수 A 값의 합은 또 8이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오호, 이러한 문제가 또 나오다. 잠깐만요. 이게 좀 열심히 풀어놓고 큰일 나려고 마이너스 3을 좀 빼죠. 그죠? 마이너스 3 이제 두 개 되는 거인데 여기 숫자니까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자, 이제 이전 값들 이제 모두 다 더하기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는 소거가 되겠고 여기도 소거가 되니까 이제 3하고 5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을 합했더니 결과가 얼마더라? 8이더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러니까 5번이 맞는 형태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한 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가 좀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좀 학습을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는데, 자, 큰 흐름틀을 좀 살펴보면 최고차가 음이기 되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리고 꼭지점 좌표를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싹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GM이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이 함수에 대해서 풀이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구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은 좀 잊으셔도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열심히 풀면 되겠죠. 그랬을 때 주어진 함수는 또 다시 그리니까 최고차가 양이라서 아래로 블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고, 꼭지점 좌표가 m 값이 마이너스 3인 것에서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칭에 대한 함수 표현 나온 이 부분, 와, 이런 부분들 이제 학습 좀 잘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칭 성질 이런 형태. 최소값 구해간 건 뭐 대입한 거니까 이거 별 문제가 없었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 그래프의 일부 마이너스 4라는 범위에서부터 0이라는 범위까지 지금 이제 조사를 해 보는데, y 값을 이렇게 그었을 때 정수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라. 근데 이런 중간 부분 중에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요 부분 또 빠뜨리면 안 되겠네요. 야, 이게 이제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4 있었고 마이너스 3 안 되고, 오, 이거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연결해서 이제 5까지 되는 거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오겠다. 뭐 이런 형태가 문제 풀이니까 뭐 차분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바들을 이제 차분하면서도 꼼꼼하게 메모를 좀 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0번 청명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0부터 6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값이 정수가 된다.
함수 값이 정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건 뭐 2차 함수 문제로 봐야 되겠죠. 식의 값이 정수니까 함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최고차가 양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대칭축 이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를 적용해주면 3처리가 되겠습니다. 아, 이 부분이 0부터 6까지 됐으면 다 전부 대칭구조 형태가 되는군요. 이렇게 쭉 처리해서 0부터 6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그래프 부분에서 우리 그래프 부분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곳에서부터 이만큼 결과를 좀 써먹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0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뭐 함수 값이니까 이 부분 이제 6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최소 값은 3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9 마이너스 18면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3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이 이제 정수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좀 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이런 것들이 이제 정수가 되거든요.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드는 요 x 값들을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와, 이걸 또 더하기를 어떻게 하죠? 이게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대칭축 3을 좀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일일이 뭐 다 풀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3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3 플러스 알파 이런 성질. 그래서 이게 두 개의 근을 합하게 되게 되면 그냥 알파 3 플러스 알파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소거돼서 이 부분 이제 6 이렇게 처리가 돼요. 됐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몇 번 벌어지겠습니까? 요거 선 그을 때마다 계속 벌어지죠. 셋, 넷, 다섯, 이거 6개에다 9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6 곱하기 9만큼의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럼 54가 되겠고, 자, 하나 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3 나오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3이라는 숫자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꼭지점 형태라서, 그래서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더하기 3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런 x값들은 57이 되겠다. 이런 형태. 자,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특히 이제 뭐 대칭 성질을 좀 철저하게 좀 잘 물어본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부분 이제 대칭 성질이니까 제 설명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조그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청명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해설이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되면 되는데, 자, 다른 문제들도 열심히 학습하셔서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청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